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그 예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임마누엘, 그런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이 사실 실제 결혼과 가정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는 데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용된 그 느낌, 예스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나에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냐면 그 예스라고 하는 그 얘기 있죠. 제가 첫 강의 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에게 느껴졌던 그 느낌, 몸의 반응, 그거를 상담자는 어떻게 하나. 왜냐면 배울 게 있으면 상담 속에서 한번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상담자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어떤 예스 브레인을 그 스테이스를 주겠어요? 아니면 노 그 스테이스를 주겠어요? 예스죠. 우리 돈 주고 가서 그거 받으려고 사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자는 그걸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노하는 분위기로 말하는 상담자는 여러분 가면 딱 알 거예요. 근데 열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 돈 받고 하는 직업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심리학에, 상담에 어툰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주는 게 기타줄 조율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느끼나, 어떤 저 사람은 몸에 그런 게 있나, 그거를 다 읽고 그거를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 조율해주는 게 상담자의 기본적인, 그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예스라는 느낌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노라는 느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상담적인 개념은 조율이지만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브레인 그런 상태로 말하자면 예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예스 브레인 상태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인 거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율을 상담자가 잘했을 때 그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을 만났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상담자를 만났는데 나한테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났길래 왜 나는 문제는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조금 멍에는 좀 쉬워지고 짐은 좀 가벼워졌을까? 기도했을 때도 그런 느낌 느낄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털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율이라고 하는 상담의 개념을 그 안에 재료가 뭐 들었나를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요. 그 앞에 영어로 나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쉬워서 이제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볼게요. 씬이라는 얘기는 누가 나를 본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막 그때 내 남편이랑 싸웠을 때 제가 진짜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너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내가 집을 나갔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난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나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상담자가 제일 잘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셨다는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재진술이라고 그런데요.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먹었다, 들었다는 느낌은 제가 여러분이 했던 말을 재진술해서 할 때 여러분이 저 사람 이 말한 게 뒤로 넘어간 게 아니고 들려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받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가 다 보이지 않게 그 사람 속에 예스라는 느낌을 줄 때는 이 속에 그런 재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몸주장을 보니까 좋은 거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은 힘들으니까 내가 자기 애기 좀 봐줄게. 자기 좀 쉬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아니면 상담받으러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공부하면 이래요. 도움을 받은 느낌이 들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바로 상담에서 말하는 예스예요. 그 표현을 조율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상담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그거를 써먹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상담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상담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조율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잘 들어줌으로써 본 것 같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삶을 본 것 같고 들어준 것 같고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생각해서 어떨 때는 나도 우습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저 사람은 이해한다는 것 같고 나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그 느낌을 내가 느끼고 나를 도와준 이게 다 있어서 좋은 관계는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상담의 개념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쉬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뭐래요? 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 했어요? 예스라고 할 때 본다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아주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은 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오랜 시간 후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그 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인가요? 그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걔네가 나한테 막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 다 들었다. 그 근심을 알고 저거 뭐래서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읽을 게 나머지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어떠한 그런 땅에 그런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걔네들의 그거를 보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되게 걔네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 걔네 힘든 거를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 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장면.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은 시편에 보면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를 봐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소리도 들으세요. 그리고 다 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한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개인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한국사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한국 안에 있는 한 가정의 어떤 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사를 알고 계세요. 온 우주사를 알고 계세요. 그 속에 네가 고민하는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 난 너무 잘 안다. 찝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너는 너를 한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랑 있는 게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단다. 이 얘기가 상담자의 개념이 아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했던 그 예스의 그 연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스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다 듣고 있단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단다. 잘 안다. 너에게 그 일이 왜 크고 힘들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아니 도와주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스예요. 아까는 막연하게 예스라고 말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에 재료를 하나하나 쳐다보면 내가 뭐라고요? 보고, 따라해보세요. 보고 있단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랑 옆에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나랑 너 같이 있는 게 좋단다. 좋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다. 그냥 말만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전능자여서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함을 들을 때 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소망과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밖에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예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예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예스하는 거와 내가 붙어 있으면서 하면 여러분 주님과 같이 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아.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기보다 그냥 잠깐 한 10초쯤 심호흡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짜 진짠가 내 삶에.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이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죄책감 갖는 네 소리가 들린다. 잘해봐야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배운 대로 한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는 네 소리도 들린다. 그 일이 왜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나는 잘 이해한다. 누구보다도 내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어하는 너의 그 마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잘 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너랑 있는 게 참 좋구나.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도와주고 있다. 모든 상황에 만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이는 그게 부모여야 돼요. 근데 이게 말로 하는 걸까요? 많은 부분? 말로 안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날 보고 있단다, 듣고 있단다 이 얘기를 가서 애들한테 해보세요. 애들이 듣기 싫다 그러지. 남편한테도 당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보고 있어요. 들려요. 뭐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때려치라 그러지. 이게 내 몸에 뭐예요? 내 몸에 배어야 돼요. 이 배워야 되는 이거는 머릿속으로 알아서 이게 배워지면 좋겠죠. 관계를 잘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만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밖에 습득할 수 없냐면요. 관계에서밖에 습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슬픈 어떻게 보면 좀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나를 봐준 사람, 들어준 사람, 이해해준 사람, 나와 같이 있기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과 있었던 그 경험들이 많아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해야 할 때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친밀한 지금 관계 얘기를 계속 하자고 연애, 가정, 결혼 그 속에는 친밀한 관계라는 게 제가 공통 분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관계가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관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뭐예요?
몰라요. 제가 2015년에 책을 쓰면서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내가 관계를, 제가 대학원 날 때 선생님이 결혼, 가정 치료하는 사람은 내담자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내담자가 먼저 아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담자가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래요. 그리고 답이 뭐게요? 지금 요 많이 쓴 단어. 너의 내담자는 그들 안에 있는 관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긴 했는데 그래 관계. 근데 부인은 보이고 남편은 보이는데 그 관계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그 관계가 저의 내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관계가 뭐 그게 벌써 1999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2015년에 왔을 때 책을 쓰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관계가 뭐지?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면서요? 네. 그럼 관계가 뭐지? 그랬더니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state of connectednes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연결된 어떤 상태. 그럼 연결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뭐 자녀도 그렇고 부부가 그게 연결한다는 건 뭐야? 저 이거 하기 전에 저를 도와주실 그 분을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한 우리 재미 집사님 나와 보세요. 제가 재미 집사님하고 이 실타래를 오거니 가거니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를 관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일단 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말 그걸 한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재미 집사님 오늘 그 뭐지 이거 파란 거 자켓 그 참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제가 던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톤이 어때요? 막 좋아가지고 목소리 들리게 되네요. 아니 그리고 강의 중에 재미 집사님 그 앞에서 그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떨리는데 웃는 얼굴 보면은 마음이 좀 내려가요. 고마워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관계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고 그냥 주우면 되는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뭐 배운 것 중에서는 뭐가 그래도 제일 우리 재미 집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던졌어요.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죄 지을 때도 입만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랬어요. 아유, 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자, 그 말이 감동됐으니까 제가 감동되네요. 제가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거를 들어주셨다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라는 건 재미 집사님이 저와의 그 관계가 형성, 누군가 부부 관계, 자식 관계, 그거 지금 잘 생각해봐요. 연애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모든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관계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 왔다 갔다 서로 오고 간 거 있죠. 이거. 네. 이거가 지금 이렇게 몇 개요?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된 이 횟수 있죠. 오고 감의 그 횟수가 이 관계가 견고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소화해내고 같이 극복해내는 관계라고 한다는 얘기는 힘이 있는 관계, 그릇이 큰 관계, 견고하다는 관계는 이 횟수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되겠네요. 근데 많아야 되는데 혹시 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이거가 질이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질이 나쁜 질의 대화를 많이 왔다 갔다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감동이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감동이 되네. 왜 이렇게 막 감동을 막 확 줘요?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막 깜짝 놀랐죠. 왜냐면 오고 가면 많이는 있는데 그 질이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썩은 동아줄 같이 돼버렸겠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쉽게 아무것도 아닌데 부서지고 깨지고 등 돌리고 싸우게 되는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부부관계를 생각해보고 아니면 형제관계를 생각해보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를 생각해보든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분명히 말하지만 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텐데 이 오고 갈 때 사실은 눈빛, 얼굴 표정, 목소리, 그리고 언제 던졌냐, 그걸 받고 그 타이밍, 그리고 어떤 강도로 말했냐, 어떤 태도로 서서 얘기했냐, 이게 다 여기에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안 봤지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제가 몰랐던, 내가 왜 관계를 잘못했던 걸 몰랐던 사실, 그게 운해에서 하는 일인데 운해의 실체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는데 오늘의 그 레슨은 이 관계의 견고함은 상호작용의 뭐라고요? 횟수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재밌으면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줘요. 고마워요. 결국 제가 어떻게 보면 잔과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관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사랑으로 잔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 우리 첫 번에 할 때 연습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은 뭐고 뭐예요? 느낌은 뭐고 몸의 반응은 뭐냐고 감지하라 그랬잖아요. 내 머리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슴은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느낌과 몸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이거하고 같이 놀아요? 아니면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예스를 받고 나도 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무섭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작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은 건 혹시 그런 삶이 제가 첫 번째 말했을 때처럼 혹시 괴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힘든 그런 삶을 사신다면 혹시 나도 오고 감이 어땠나, 횟수는 어떻고 그 질은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찰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 아니면은 자녀 관계들을 제 얘기가 아닌 이것만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여기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쓰기를 행복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상담 그것에 대한 전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을 찾아보니까 최성애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이 존 가트맨에 대한 그거를 공부하시고 여기 와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 있으니까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지금으로는 몇십 년을 살면서 지금 현재 리서치 결과로는 7,000쌍을 보셨대요. 7,000쌍을 보고 또 실제로 자기 그 연구소에 그 양방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보고 거기에 다 측정을 해요. 그 설문지뿐 아니라 피 검사, 오줌 검사 그리고 이거 부부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서로 상호 지금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는가를 다 일일이 다 적어서 통계를 내신 게 있어요. 결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 그리고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행복한 그 어떤 비율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오랜 동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그게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긍정과 부정의 그게. 이 왔다 갔다 함이 제가 그 말한 게 아까 우리는 지금 재무집사님 좋은 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것과 그걸 하다 보면 또 제가 왜 이렇게 제 말을 잘 안 들으시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계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관계가 견고함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관계가 있으려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봐요. 7대 3? 반반? 저도 반반이라고 생각했어요. 1대1. 그럼 내가 하나 나쁜 거 했으니까 하나 이거 좋은 거 했으면 쌤쌤이잖아요. 저는 이제 막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7대 3인데 되게 후회해요. 그게 가르쳐 드릴게요. 5대1이래요.
어머 너무 5대1 너무 많아요. 부담돼요? 5대1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 5대1이 평상시가 아니고 싸울 때요. 싸울 때도 서로 긍정적이라는 게 막 당신 좋아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좀 쉬워줘. 싸울 때 막 따다다다다 안 하고. 그것도 그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타이밍이라 했잖아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적어. 다 그거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자는 거 이런 거 빼먹고 나머지 모든 관계하는 거는 다 그걸로 카메라에 다 담아서 일일이 왔다 갔다 뭘 했나를 다 코딩을 해서 나왔는데 싸울 때에도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틀려도 당신 그럴 수도 있겠네. 동의는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그 얘기는 긍정. 이렇게 해서 싸울 때 5대1을 유지하더래요. 그러면 안 싸울 때는 얼마일까요? 안 싸울 때 평소 5대2 정도? 20대1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사실은 성경에 늘 하나님이 늘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런 거 생각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진실한 거, 좋은 거. 근데 20대 1이라니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1대 2만 해도 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과학이 좋은 거는 그런 거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쫙 해놓고 7,000쌍 해놓고는 뭐 몇십 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94%의 추측도를 맞춰요. 그게 뭐냐면 3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얼마 있다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를 추측할 수 있는데 90% 이상을 맞춘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두뇌는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를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다를요. 제가 말을 하니까 여긴 같은데 제가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저의 전체가요. 이게 옆에 찍찍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걸 찍찍이라 그래요? 찍찍이라 그래요. 네. 위험하다고 아까 제가 노라고 말했을 때 했던 그런 상황들 있죠. 사시면서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싸운 얘기 부인이랑 하고 그 생각 애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무슨 관계 속에서 힘들었고 위험스럽다고 내가 힘들었을 때는 잘 기억이 난대요. 두뇌에 찍찍이처럼 붙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두뇌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찍찍이라고 영어로는 베크로라고 그래요. 여기 붙는데 이렇게. 근데 좋은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조그맣게 작게 잘해줬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뭐 쓰레기 버려준 거, 아니면 뭐 내가 옛날에 그거 했을 때 뭐 꽃 한번 사다 준 거, 뭐 청소기 한번 돌려준 거, 뭐 이런 거 내가 도시락 싸면서 내가 편지 한번 부인이 남편한테 넣어준 거, 그런 거 다 뭐예요? 막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저렇대요. 저게 뭐예요? 코팅 후라이팬 아니에요? 코팅된 후라이팬은 뭐 음식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된 얘기 뭐예요? 거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서 잘 되는 코팅이잖아요. 근데 긍정적이고 좋은 거는 좋은 일이 일어난 거는 이렇게 코팅 후라이팬처럼 붙기는 붙는데 잘 안 붙는데요. 잘 붙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위험한 게 있으면 위험을 피해가야 돼요.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잘 붙는데요. 이거는 잘 안 붙는데요. 그런다면 여기에서 얻는 지혜, 이거를 만약에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설명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겸손하게 한 번 아픈 건 이렇게 잘 찍찍이처럼 붙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개 정도의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거 잠깐 다른 걸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존 가트맨에 대해서 관계가 그분이 부부 그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20대 1을 잘할 수 있게 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강의하면 제가 강의한 건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4가지의 부정적인 대화 방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부를 다 종합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라 그래요. 그 얘기는 마스터, 사부님 이렇게 말하는 그 관계를 마스터 정도의 레벨로 잘하는 사부님.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는 사부님 해야 될 것 같은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그걸 반대로 그 미국 사람들 그 사운드를 비슷하게 내잖아요. 그게 마스터고 그다음에 디제스터라고 해요. 그러면 디제스터는 뭐냐면 재앙 뭐 완전 이제 완전 뭐죠? 다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나오더래요.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비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경멸, 네 번째는 담쌓기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난은 이런 거예요. 저하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를 그냥 통계로 외우시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난과 경멸 1번, 3번을 잘하는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그런 기질은 1번, 3번을 잘해요. 제가 아까 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려고 하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1번, 3번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깊이 어떤 근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상황, 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감지했을 때 아까 그 노라고 하는 그 상황과 이게 연결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번, 3번. 근데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피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방어나 담쌓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첫 번째 강의한 거 연결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전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 내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비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남편이 책을 많이 사고 책을 막 여기저기도 이렇게 쌓아놔요. 잔이 있으면 읽기는 많이 읽긴 읽는데 다 읽지는 않고 또 사. 뭐 이렇게 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책을 또 샀냐? 너는 맨날 책만 사냐? 읽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를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이 책을 다 읽지도 않으면서 딱 아셨잖아요. 읽지도 않으면서 너는 책을 사는 너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뭐예요? 책을 사는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기에 이런 책을 샀니? 또 책을 샀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은 항상 늘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비난.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너는 맨날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럼 맨날은 아닌데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맨날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말하는 건 비난이에요. 그 다음에 방어는 당연히 비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번에 이거 처음이야. 이번 달 처음이야. 너는 뭐 안 사? 너는 맨날 옷 사더라? 나 지금 책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맨날 나가서 옷 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어잖아요. 비난을 하면 방어로 들어오겠죠, 당연히.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3번, 경멸.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경멸이래요. 경멸은 어떤 거냐면, 이거 이미 제가 벌써, 기가 막혀. 네가 이미 제가 어떻게 해서 제 표정을 이미 네 꼴이나 생각해라. 네 주제에 애들한테 말 때도 네가 감히 네 주제에 이렇게 이미 뭐 이걸 한번 이 얘기는 무슨냐면 나는 너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 내가 너보다 하나 위다. 이 위에 서서 하는 말과 내 속에 품은 생각과 하는 몸의 동작 모든 게 다 경멸이에요. 근데 경멸이 제일 나쁘대요.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셨는데도 낮아서 낮게 오셨는데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좀 나이 먹었다고. 나는 부모라고. 내가 좀 그분을 잘한다고. 나는 책 잘 많이 안 산다고. 내가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나를 눈 내려가려 보는 거. 그게 사랑의 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경멸이 제일 나쁜 건가 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세게 나오면 4번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한 다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4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데요. 그냥 씹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집을 나가버려. 아니면 신문을 보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 신문 요즘에는 신문 아니지만 뭐요 뭐 이렇게 뭐 전화기 보고 있어. 전화기 보고 있으면서 그냥 너 해라. 뭐 한 1시간 했으니까 내가 1시간만 참으면 너도 그냥 지쳐서 그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담쌓기인데 너무 웃긴 건 남자분들이 그걸 많이 한다네요. 공부를 거기에 의하면 남자분들이 담쌓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들려요? 그게 여자들이. 그래요. 맞아. 바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일단은 무시당한 느낌이 들으니까 화가 나면서 어떻게 자꾸만 1번 얘기하면서 당신 어떻게 된 인간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리서치에 의하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원래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 영어로는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꺼져버린대요. 남자들이 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자기는 그걸 지키려고 되게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여자들은 막 열받죠. 그러니까 막 더 막 따라가잖아. 막 얘기를 해라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그때 신체적 생리적인 그거를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이미 셧다운된 상태에 들어가서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담을 쌓는 거래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긍휼히 볼 수가 있는데 모르면 일단 아까처럼 무시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힘들어요. 결국은 이 얘기의 해독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난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래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막, 당신은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여보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그리고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문제만 그것만 당신 또 책을 샀네. 난 당신이 이렇게 책을 많이 사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냥 있는 게 난 힘들어. 이거를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야. 책을 한 달에 한 나만 사든지 아니면 당신 서재에다만 넣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탁이나 요청을 하래요. 그래야 되겠구나. 방어는 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책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난을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에 대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주는 그 예스에 대한 그 여러분 반석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누가 나를 예스를 해준 구석이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이거를 하죠. 비난하면 방어가 그냥 나와요 사람은. 그러면 비난을 했어도 내가 그게 만약에 제 남편이 하나님과 이렇게 되고 예스 있으면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을 많이 사긴 사지?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 일단 할 말이 없어. 그 사람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책을 사긴 사. 안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미안해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칠까? 우리 그거 생각해볼까? 뭐 이렇게 말한다래 봐. 그러면 뭐 책 더 사라. 책 더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돼 내 마음이. 멋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일지라도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냐면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책을 못 살까 봐.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둘 다 비난이나 방어 밑에는 제가 그래서 둘째 이런 강의에 하나님 예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안 주겠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야 내가 잠깐 책을 못 사도 내가 이게 책임을 져지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 당신 그래 내가 책을 사긴 사지? 이 얘기를 하면 거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절대로 책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 봐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에는 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경멸을 하는 사람은 이거를 많이 있는 집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호감과 존중함을 자주 표현하고 감사하는 걸 표현하라는 게 해독제래요. 그 얘기를 사실 다음 강의에 더 열심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네 번째 담쌓는 사람은 이것도 4번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다 인정해요. 4번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미 제가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내가 좀 벌렁거리는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진정을 시킨 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은 쉬워요. 진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정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말은 쉬워요.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대학원 때 공부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못했어요. 왜 못할게요? 진정을 못 시켜요, 내가.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자면 사실 오늘의 강의가 결국은 이러한 비난과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것에 오고감이 많으면 많았을수록 그럼 그건 뭐예요? 횟수는 많았지만 썩은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리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거, 좋은 것을 올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견고한 관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